여러분 혹시 요즘 장사가 어떠신가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만나는 자영업자 10분 중 9분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장사는 되는데 남는 게 없다고요. 2026년 2월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가게 문을 닫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2,500명, 1년이면 92만 명. 2023년에는 처음으로 연간 폐업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보다 더 많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경기가 안 좋아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구조 자체가 바뀌었어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명확한 답을 얻게 됩니다. 지금 내가 하는 장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인지 아니면은 이미 시장에서 퇴출 수순을 밟고 있는지 그 기준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026년 1월 국세청 발표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 자영업자 폐업률이 9%를 기록했습니다. 폐업자 수는 100만 8천 명. 자, 그런데 2024년에는 이 숫자가 92만 5천 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자영업 10곳 중 2곳이 1년 안에 문을 닫았다라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3년 생존율입니다. 100대 생활업종 기준으로 가게 100개가 문을 열면 3년 뒤에는 52개만 남습니다. 절반이 사라지는 겁니다. 1년 생존율은 77% 창업, 1년 내 폐업률이 23%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시장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구조조정입니다. 시장이 자영업을 걸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지금부터 세 개의 칼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현재 자영업을 동시에 베고 있는 세 개의 칼날입니다. 첫 번째 칼날 플랫폼 종속입니다.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이제 손님은 가게를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플랫폼이 보여주는 순서를 선택합니다. 알고리즘이 노출을 결정하고 수수료가 마진을 깎아먹고 리뷰 점수가 생존을 결정하죠. 2026년 1월 기준 배달앱 차 등 수수료제가 도입됐습니다. 중개 수수료의 배달비 광고비까지 합치면 주문 금액의 30%에서 40%가 플랫폼으로 빠져나갑니다. 한 달 매출 3천만 원이면 900만 원에서 1,200만 원이 수수료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플랫폼에 올라타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손님 데이터도 리뷰도 노출 순위도 전부 플랫폼이 쥐고 있으니까요. 이게 바로 락인 효과입니다. 갇힌 겁니다. 2025년 12월 국회에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자영업자 단체들이 주문 건당 총 수수료를 15%로 제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아직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칼날, 임대료 폭탄입니다. 약 2026년 현재 서울 전셋값이 전년 대비 4.7%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도권은 3.8% 상승 주거용 임대료가 오르면 상가 임대료도 따라 오릅니다. 명동 한복판 1층 상가 월세 800만 원짜리가 5개월째 공실입니다. 왜 안 나갈까요? 그 돈 내고 장사해서 남는 게 없으니까요. 강남역 먹자골목 매출이 작년 같은 달 대비 37%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임대료는 그대로입니다. 오히려 재계약 때마다 5%씩 올라갑니다. 월세 500만 원짜리 가게를 운영한다고 가정해 볼까요? 손익분기점 매출이 최소 2천만 원은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월 매출 2천만 원을 안정적으로 찍는 업종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칼날, 원가 상승입니다. 2025년 기준 원재료비 상승률이 연 12%를 기록했습니다. 인건비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매년 5%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치킨집을 예로 들어볼게요. 배달 수수료 평균 15%, 원재료비 상승률 연 12%, 순이익률이 3%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치킨 한 마리에 2만 원을 받으면 배달 수수료로 3천 원이 나가고 원재료비로 8천 원, 인건비와 임대료 유틸리티 합치면 7천 원 남는 건 2천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광고비를 쓰면 그것마저 사라집니다. 이게 바로 2026년 자영업의 현실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026년 기준 지금 가장 위험한 업종 12가지입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국세청 통계와 현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팩트입니다. 첫 번째, 일반 치킨집, 전국 치킨집 수가 3만 6천 개입니다. 편의점보다 많아요. 프랜차이즈 본사만 살아남는 구조. 두 번째, 동네 카페. 서울 강북 지역 개인 카페 폐업률이 작년 대비 22% 증가했습니다. 스타벅스, 메가커피, 컴포즈커피 대형 프랜차이즈가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세 번째, 분식집 떡볶이 한 접시 원가가 7,000원인데 5,000원에 팔 수 없습니다. 가격 저항선에 걸렸어요. 네 번째, PC방 게임은 이제 집에서 모바일로 합니다. 시간당 1,500원 받아서 전기세, 인건비, 장비, 감가상각 감당이 안 됩니다. 다섯 번째, 노래방. 유튜브에 노래방 MR이 무료로 나옵니다. 2026년 1월 기준 전국 노래방 폐업률이 전년 대비 19% 증가했습니다. 여섯 번째, 동네 슈퍼마켓, 편의점, 쿠팡마켓, 컬리. 이 세 개가 다 먹었습니다. 일곱 번째, 일반 네일샵.
이제 내일은 기술이 아니라 브랜딩입니다. 인스타 팔로워 1만 이상 SNS 마케팅 제대로 하는 곳만 살아남습니다. 여덟 번째 오프라인 서점책은 이제 온라인으로 샀거나 전자책으로 보거나 도서관에서 빌려봅니다. 아홉 번째 동네. 세탁소 온라인 세탁 플랫폼이 픽업 배송 시스템으로 시장을 가져갔습니다. 열 번째 일반 학원 2026년 기준 초등학생 수가 10년 전 대비 34% 감소했습니다. 학령 인구 절벽입니다. 11번째 오프라인 의류 매장 10대에서 30대는 옷을 온라인으로만 삽니다. 쇼루밍 현상이죠. 12번째 동네 문구점 다이소 플러스 쿠팡 이 두 개면 끝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요? 단순히 경기가 안 좋아서일까요? 아닙니다. 구조가 바뀐 겁니다. 돈의 흐름이 재편됐어요. 지금 시장은 세 가지 기준으로 자영업을 걸러내고 있습니다. 기준 첫 번째, 플랫폼, 종속성. 플랫폼 없이 손님을 모을 수 있나요? 없으면은 수수료 15%에서 30% 뜯기고 알고리즘 눈치 보면서 장사해야 합니다. 기준 두 번째, 대체 불가능성 내 가게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손님 입장에서 굳이 여기가 아니어도 되는데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가게는 끝입니다. 기준 세 번째 자산. 효율성 투입한 자본 대비 수익률이 은행 금리보다 높나요? 월세 500만 원 들여서 순이익 50만 원 남으면 연수익률 12%입니다. 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3.25%인 시대에 몸 고생하면서 12%벌 이유가 있을까요?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세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방향 첫 번째 탈출. 지금 손해보더라도 빨리 접고 자본을 회수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망하는 배에서 빨리 내리는 게 손실을 최소화하는 길입니다. 방향 두 번째 전환 같은 업종이라도 누가 고객인가를 바꾸는 겁니다. 일반 카페를 B2B 로스팅 전문으로 전환하거나 동네 식당을 도시락 납품 전문으로 바꾸는 시기입니다. 시장을 바꾸는 겁니다. 방향 세 번째 극단적 차별화. 플랫폼 종속 없이 SNS로 직접 손님을 모으고 브랜드를 구축하는 겁니다. 시간과 에너지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하지만 성공하면 수수료 없이 100%내 매출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2026년 자영업 시장에는 한 가지 새로운 트렌드가 등장했습니다. 하향 업글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대기업이나 프리미엄 브랜드에서 먼저 적용되던 고급화, 전략 기술 운영 방식이 자영업과 동네 상권으로 내려오는 현상입니다. 작은 가게니까 불편해도 된다는 관용은 사라졌습니다. 작아도 잘 갖춰진 가게가 선택받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QR 주문 시스템, 키오스크, POS 연동 재고 관리, 이제 이런 건 기본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2026년 대한민국 자영업 시장은 지금 이 순간 구조조정 중입니다. 플랫폼, 종속성, 대체, 불가능성, 자산 효율성. 이 세 가지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시장은 가차 없이 퇴출시킵니다. 연간 폐업자 100만 명 시대입니다. 이건 숫자가 아니라 우리 이웃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답해야 할 질문은 이겁니다. 나는 지금 공격할 때인가 철수할 때인가?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돈에 놀리는 감정을 모릅니다. 하지만 희망도 있습니다. 2026년 1월 정부가 발표한 경제성장 전략에 배달앱 수수료 인하 유도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플랫폼과 소상공인의 동반 성장을 위한 제도 개편과 사회적 협의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배달앱 총수수료 상한제 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중개수수료, 배달비, 광고비를 모두 포함한 총수수료를 주문 금액의 15%로 제한하자는 내용입니다. 이게 통과되는 순간 판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됐습니다.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하나입니다. 정확한 정보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현실이 아니라 구조로 이해하셨으면 했습니다. 자영업은 끝난 게 아닙니다. 재편되고 있는 겁니다. 살아남는 자영업자와 퇴출되는 자영업자의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구조를 이해하고 있느냐 없느냐.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결정에 작은 도움이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